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페이트런 서비스 멤버분들과 진행을 했던 줌 미팅 중에 현재 마켓의 상황과 지난달에 일어났던 마켓의 풀백이 회복되면서 헤지 펀드들의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내 분야와 그 분야에 눈여겨볼 만한 주식들을 나눴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분 편집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는 마켓의 분석과 주식의 차트 분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식들에 적용을 해서 매수 매도 지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투자로 보다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인공지능 하이프, 비트코인 할빙, 미국 대선, 금리 컷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등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페이트런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들이시고 조언을 구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눈여겨보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 나누기 힘들어서 앞으로는 주식 차트를 보면서 주식의 패턴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을 인스타그램 통해서 가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식들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2초 정도의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라이크를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눠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난달에 풀백이 와서 마켓이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회복이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풀백이 오고 나면 사람들이 겁먹어서 손절하고 주식을 팔지만, 그게 정말 리세션이 아니고 풀백인데 다시 회복을 한다면 회복하는 시기에 이 헤지 펀드들도 당연히 주식들이 싸졌기 때문에 그때 막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 주식을 매수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제가 멤버들하고 나눴던 건데, 일단 먼저 이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4%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거의 1.5에서 2배 가까이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달달이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9.1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소프트 랜딩이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힘든 분들은 저희 같은 분들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식재료나 기름 넣고 이래야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신용카드로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살고 있지만 여기 보면 신용카드 빚이 지금 1 트릴리언이 넘었죠. 빌리언이 아니라 1 트릴리언이 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드 하나당 거의 평균 6,000불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빚을 매달 갚으면 되지만, 이게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신용카드 빚이 그렇게 많은데 점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살기 위해서 신용카드는 쓰고 있는데 그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닷컴 버블 1, 2년 전에 일어났고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이전 뭐 한 1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인데, 그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뭐 리세션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징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연준에서 금리 컷을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금리 컷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금리 컷을 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만약에 미연준이 금리 컷을 한다.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카드 빚을 더 내고 갚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더 많아지고, 거기다 지금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직 버틸만한 거는 실업률이 사실 이게 4에서 4.5% 사이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 리세션이 지금까지 항상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unemployment rate이 3.9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이게 4에서 4.5% 사이를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미연준 입장에서 이게 unemployment rate이 아직은 4.5나 4 요 사이가 아니면 아직은 금리가 높아도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아마 큰
그야말로 크래시가 올 수 있는데 unemployment rate이 아직은 뭐 4.5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로 버틸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연준 미팅 때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컷을 무슨 3번 이런 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리 컷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금리를 내리면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나 리세션을 100% 맞췄던 지표인데 inverted yield curve라는 지표예요.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가 요 0 밑으로 내려왔다가 요 0에 닿은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 인버트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나서 0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 리세션이 지금까지 항상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미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미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시기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에 요때죠. 요때 미연준이 지금처럼 금리를 내린다 했다가 내린 게 2019년 8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건 코로나지만 6개월 안에 리세션이 일어났고 그 전에 금리를 지금처럼 막 올랐던 금리를 내렸던 게 2007년 8월이에요. 요때. 그래서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역시나 한 4달 있다가 리세션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올랐던 금리를 내린 게 2000년도 12월이었어요. 그게 2000년도 12월 이때죠. 요때 금리를 또 내리고 나서 4개월 안에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가봤어요. 근데 1989년 6월에 이때 또 올라갔던 금리를 내렸어요. 미연준에서. 그랬더니 1년 안에 또 리세션이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이것도 찾아봤는데 1981년 1월에 요때 지금처럼 금리 높았던 금리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마치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것도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리세션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0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마음 놓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0에 닿는 순간 그리고 미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하고 제 투자의 전략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S&P 5 마켓 자체가 뭐 36%, 뭐 50% 가까이 떨어지는 마켓 크래시가 일어났었죠. 지금까지 매번 한 번도 예비 없이 매번. 그래서 이런 마켓 크래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주위에도 전문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분들도 기다리는 게 뭐냐면 미연준이 금리를 언제 컷하냐. 많은 대중처럼 금리 컷하면 주식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금리 컷할 때 다들 긴장을 하고 투자 전략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할빙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마켓이랑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랑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일치를 해요. 왜냐면 마켓이 호황기여야 비트코인 할빙도 그 리스크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마켓이 좋을 때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의 사이클과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랑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만약에 패턴이 다시 반복을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 말과 2026년 초까지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피크가 아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마켓도 크래시가 그때까지 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100%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다시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마켓도 크래시가 오는 게 아니라 2025년 중후반까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차트도 봐야겠지만 그리고 올해 대선이 꼈기 때문에 마켓 크래시가 대선이 꼈을 때 왔을 경우에는 리세션이나 디프레션 중이었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들과 마켓과 비트코인 사이클 이 모든 거랑 대선 다 우려했을 때 아직 마켓 크래시에 대한 겁은 줄 수 있지만 그게 일어날 확률은 아직까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켓이 풀백이 왔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이게 S&P 500인데 내려왔다가 뭐 RSI도 그렇고 맥디도 지금 되게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RSI도 50을 넘었고 맥디도 상향이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는 요 노란 선 9SMA가 50SMA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 20SMA도 지금 50SMA랑 닿아서 뚫고 올라가려고 있어요. 이게 마켓의 풀백이 회복됐다는 거를 컨펌하는 그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켓이 다시 올라가고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빠져나갔던 헤지펀드의 돈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분야의 주식들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줌 미팅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돈이
크게 들어오는 분야가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랑 거기에 속한 주식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이 만약에 마켓 크래시나 이런 게 온다면 이렇게 제가 차트로 분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쭉 떨어져야 돼요. 이 차트에 따라서 이 선상이 이렇게 이쁘게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거는 크래시가 아니라 풀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데일리가 아니라 위클리로 이렇게 줌 아웃해서 봤을 때 지금 마켓이 쭉쭉쭉쭉 오르고 있고 풀백은 오지만 이번에 풀백도 올랐다가 겨우 요 20 SMA까지 내려온 거예요.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뭐 정확히 요 20 SMA까지 내려온 거고, 위클리로 봤을 때 아셔야 되는 게 여기도 이게 쭉쭉쭉쭉 올라왔다가 20 SMA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20 SMA까지 내려오고 쭉쭉쭉쭉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풀백이면 이게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 크래시가 와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한 주식을 다 뺀다든지 이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잃을 수 있겠죠. 근데 마켓이 오르는 트렌드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 요 시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 차트 분석과 이거를 나눠드린 이유가 아직은 트렌드가 풀백은 왔지만 하향 트렌드가 절대 아니고 지금은 단순한 풀백이었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투자를 다시 크게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빅스도 이게 volatility 인덱스인데 이게 크게 올라서 풀백이 왔다가 이게 여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켓은 다시 올라가요.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200 SMA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밑으로 떨어졌죠. 마켓에 그만큼 불안한 요소가 심리적으로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마켓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세 개 주식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데 애플도 분기 실적 이후에 200 SMA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꾸준히 상향세를 보이고 있고 9 SMA도 여기 200 SMA 위로 올라왔고 20 SMA도 올라오고 있고 50 SMA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 애플이 상향세를 계속 탄다면 마켓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고. 왜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 세 개가 요 인덱스의 거의 20,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가 오르면 마켓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그 저번 주 미팅 때 말씀드렸듯이 요 50SMA를 뚫고 올라가고 요 9SMA가 50SMA를 뚫고 올라가면 이게 거의 회복이 컨펌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일어났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9SMA 노란 선도 50SMA 위로 쭉 올라왔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 선은 어떤 주식이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오르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엔비디아가 지난 뭐 2년간 테슬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마켓 전체를 크게 끌어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세미컨덕터 칩 이 분야의 주식들도 다 따라서 내려갈 거고, 인덱스 뭐 QQQ나 S&P 500 모두 큰 비중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켓 전체를 끌어내릴 되게 중요한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풀백이 왔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모든 SMA 위로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계속 상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노란 선 9SMA 기준으로 이제 계속 쭉쭉쭉쭉 따라 올라갈 건데 아마 5월 22일에 이번에 엔비디아 분기 실적인데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대부분 이게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크게 폭발을 하고 올라가면 마켓 전체가 정말 멜탑이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베팅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옵션 같은 걸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엔비디아 이날 크게 떨어지면 또다시 풀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 22일이 상당히 중요한 마켓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비연준의 발표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켜보고 있고,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켜보는 주식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헤지 펀드들의 돈이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되는 네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에 속한 중요한 주식들의 분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한 번쯤은 리서치를 해보시고 투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주식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 영상도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라이크를 클릭하지 않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